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배 성장 방정식 11강. 네, 벌써 3일째입니다. 초반에 네, 3중고에 걸린 시효,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어떻게 하면 13가지 최악의 실수들을 좀 피할 것인가. 물론, 현장에는 좀 고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5년 된, 또 10년 된, 또 20년 된 경영자들의 어떤 피드백을 들어보면 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챙겨야 될 부분들을 지나고 보니까 못 챙겼더라. 그래서 한번 그 대표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한 13가지로, 물론 수백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네, 13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네, 세 번째, 네, 우울증에 걸린 경영자라는 주제로 네, 사례로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례는 이제 당연히 네, 잘 됐으니까, 네, 잘 풀렸으니까 이제 준비한 사례겠죠. 자, 그래서 3일차, 4일차, 5일차는 사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차, 8일차, 9일차는 여러분 궁금하신 10배 성장 방정식 과연 어떻게 설계됐는가, 네, 사례들 좀 간단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몇 가지 좀 다뤘던 얘기들을 좀 공감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성장을 하려면 네, 전문성이 계속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키울 것인지 장기 부재가 있다. 네, 이 부분은 충분히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키운다든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그리고 어때요? 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금의 위험, 또 경쟁자의 위험, 그죠? 또 모르는 어떤 팬데믹,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의 어떤 관리의 문제, 인력의 문제,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핵심 인재 육성. 또 2세들 요즘 많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자들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네, 뭐 그림 보시면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때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연성이고 다양성 아닙니까? 네, 제가 하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네, 체계가 있는 회사와 체계가 없는 회사 네, 어떨까요? 네,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이 되겠죠. 네, 체계적인 회사는 네, 지시하지 않아도 또 명령하지 않아도 네, 또 예상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바로 즉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체계가 없는 회사들은 어때요? 주먹구구 또 그때그때 에, 생각나는 아이디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네, 되게 회의도 많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정말 어려운 소통이 어려운 네, 조직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체계를 좀 잡아야 된다. 그 주제로 네, 사례입니다. 사례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주제가 이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 빨간색 선처럼 핵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낼 것이냐. 이게 이제 대표님들의 고민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조직의 설계는 이와 같습니다. 네, 위로부터 아래로 정보가 잘 흐르고요. 또 아래로부터 위로 정보가 잘 흐릅니다. 네, 소통이 잘 되죠. 불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계층, 뭐 같은 부서 내에서 또는 부서 간, 그죠? 네, 내에서 네, 소통이 잘 되겠죠. 소통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때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보시면 네, 위에 이제 아래로부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때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조기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관리자들한테 넘어가고 또 관리자들한테 넘어가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의사결정이 이제 대표한테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작은 회사는 뭐 충분히 그 CEO가 경영자가 감당이 가능합니다. 작은 회사일 때. 근데 회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커 나가잖아요. 10명이, 뭐 5명이, 10명이 되고, 뭐 20명 되고, 30명 되는. 그런데 이런 게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회사만 커 나간다. 예, 모든 의사결정이 이제 대표한테 부하가 걸립니다. 여기서 부하라는 아시죠? 과부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결정의 정체가 되고요. 관리 결정에 또
직원들이 미루게 돼요. 또 현장에서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대표의 머리는 복잡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또 정말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느냐 또 정말 앞으로 키울 자신이 있는가 이런 회의감도 들게 되죠. 그러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자,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다 그 결과가 있겠죠. 작은 회사일 때부터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대표가 모든 의사결정을 관여하는 거죠. 참모들이 관여할 것들, 참모들이 해야 될 것들을 대표가 다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표한테 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처음부터 작은 회사일 때부터 모든 권한이 대표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5명, 10명 된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요? 또 이런 조직은 사람 뽑아주세요. 좀 문제가 해결하려면. 자, 뽑는다고 관리자가 는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걸 해결을 잘하는 이제 관리자가 들어와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을 잡을 수가 있죠. 이런 회사만이 어때요? 정체를 짧게 끝내고 드디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할 일, 그죠? 2인자들이 할 일, 또 2인자들이 또 밑에 핵심 인재들을 키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분업화가 일어나고 역할 분배가 일어나면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겠죠. 자, 그래서 경영자는 제가 이제 조그만 2인 회사, 3인 회사일 때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 물론 이런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나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작을 때부터 간단하게라도 체계를 만들어 가야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커져서 또 다음 단계로 갈 때 CEO가 계속 승진을 하겠죠. CEO의 자기 해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CEO가 자기 역할을 직원들에게 적절히 이임하는 능력, 이게 이제 임파워링이라고 하죠. 적절히 이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만 크게 되면 결국은 우울증이 걸리고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장통이 오래가면 핵심 인재들이 떠나죠. 그렇죠? 아무리 처음에 잘 설계했더라도 이런 어떤 구간이 중간중간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매출로 치자면 1억일 때, 2억일 때, 3억일 때, 4억일 때, 10억일 때, 20억일 때. 그 구간마다 이런 성장성이 오고요. 또 직원들이 3명일 때, 5명일 때, 10명일 때, 또 20명일 때 이런 구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면 막연히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는 거죠? 고객이 늘어나요. 고객이 늘어나면 고객의 요구, 클레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늘겠죠. 그리고 직원들도 늘고 그러다 보면 적절히 소통이 위아래로 또 그죠? 부서 간에 계층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해결책이 그러면 뭐냐? 그죠? 해결책이 뭐냐면 처음에 대표가 이 핵심 인재들과 설계를 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울증 걸린 회사가 이제 30명이었던 회사인데 10명, 20명까지는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대표님이 아주 현명하시고 또 스마트하셔서 브레인이더라고요. 적절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직이 커지니까 어때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대표 혼자 다 해결했고 핵심 참모들도 한 6, 7명 팀장급, 실장급, 팀장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고 왜냐하면 기술자들이니까 일만 하는 거죠. 그거 기술자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만 한다. 근데 회사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갈등, 소통, 문제, 조정 이런 현안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은 어떻게 갈 건지, 휴가는 어떻게 갈 것인지, 왜 그런 것들, 또 연봉 인상은 어떻게 균형 있게 잡아갈 것인지, 누구는 그죠? 많이 받아도 불만이고, 누구는 적게 받아서 불만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누구는 또 못 받아서 불만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임이 다 경영자에 쏠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30명 중에 핵심 인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들과 함께 변화의 모델로 이제 가야겠죠. 하지만 CEO가 경영자가 그런 설득을 인재들한테 했어도 체계가 없고 또 나름대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늘 술 먹고 회의도 하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을 구성을 좀 해서 제가 이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미팅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회사인데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저 좀 보자고. 그래서 단숨에 저도 날라갔죠. 그래서 상담을 한 1시간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왔는데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매주 진짜 제주도 가면서 근데 가서 한 일이요. 딱 1시간 일하고 왔어요. 비행기 타는 뭐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예, 그래서 이제 1시간 가서 한 일이 이 핵심 인재들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하고 네, 상담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신뢰도, 경험, 사례들 얘기해서 하나하나 설득을 했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네, 우리 대표님과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냈죠. 또한 이렇게 네, 네, 그 회사도 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 파트너에게 이렇게 저도 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회의도 하고 모든 걸 경영자 혼자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핵심 인재들이 네, 참여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그 문제들을 조직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던 클레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들 하다못해 연봉, 휴가 뭐 많잖아요. 또 대우, 승진, 또 기술적인 문제들 아무래도 이제 치과기용소니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 있었겠죠. 그다음에 각 부서 간의 어떤 요청, 또 고객의 요청, 클레임 뭐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걸렸다. 그래서 네, 조직의 문제, 마케팅, 고객, 품질 관리, 클레임 뭐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 문제들을 조직을 짰다. 그러니까 성장 로드맵을 짰다는 거죠. 간단하게 성장 로드맵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7일차, 8일차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 네, 여기서는 모형만 설명드리면 비전이죠. 네, 그리고 몸통이 있고요, 날개가 있고, 네, 연료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기업의 성장 척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뭐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대표가 할 일이고 대표가 안 되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돈 버는 쪽, 마케팅, 세일즈, 고객 관리. 그다음에 탁월한 관리와 인재들을 꾸준히 교육시켜야 되죠. 훈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네, 연료. 꾸준히 문제 해결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추진체인데 이 추진체가 이제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실행력이 달라지겠죠. 자, 그렇게 되고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 공식만 보여드리는데 양쪽에 또 연료 엔진이 또 붙습니다. 어때요? 엄청난 가속도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12가지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고객 축을 고객이 만족하도록, 그리고 고객이 유입되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매출이니까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업을 성장시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하고 했던 게 비전, 네, 그 다음에 MSC 축, 그 다음에 관리와 학습 축, 그 다음에 어떻게 열정,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를 계획을 짜서 1년 플랜을 짜드립니다. 1년이면 이제 52주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주 제주도에 그때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마다 가서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를 쌓고 또 경영회의를 통해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 나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클레임 문제도 있겠죠. 일단은 조직에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제 워크숍도 가고. 자, 얼굴 표정들 보십시오. 진지하지 않나요? 네. 누가 이길 거냐, 또 경쟁하고요. 또 같이 주제 어떻게 하면 우리 치과, 뭐 어려운 치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또 직급에 따라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대표는 쉽게 해결하는데 뭐 실장급, 팀장급들은 어려운 주제, 또 팀장들은 잘 해결하는데 팀원들이 어려운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주제들을 팀장이 다 알 것 같고 또 사장이 다 알 것 같지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인재들과 함께 했던 게 뭐냐면 너네들이 필요한 거, 또 너네들이 참 어려워하는 거 이런 거를 공개해라. 그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작은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서 네, 해결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영팀을 짰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전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단합대회 워크숍, 또 구성원들
네, 회의를 진행을 했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클레임, 클레임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저도 예전에 병역 특례 받을 때 공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 클레임을 숨깁니다. 그리고 감추고. 그런데 이 클레임을 공개하니까 어때요? 악성 그 클레임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이 떠나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전 이틀 2일차 때 설명드렸던 이 노드맵이 생기니까 네, 이제 방향이 생긴다. 그리고 이 원류에 있는 문제, 이 하나를 해결했을 뿐인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사라지더라. 자,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했더니 점차 클레임이 사라지고. 그리고 클레임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직원들 만족도 올라가죠. 왜? 클레임 없는 회사에 다니고 싶잖아요. 그리고 병원 치과도 어때요?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네, 유지율도 높고 또 다른 기공소로 이제 또 양이 많으면 물량을 빼는데 그 2호나 3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고 핵심 축을 찾아내고 그 핵심 축들이 조직의 소통을 시작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러면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사결정과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서 조직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서 어때요? 후보군으로 등록하고 네, 테마로 등록해서 적당히 쉬운 거 실행하기 좋은 거 성과 좋은 것들 찾아내서 관리하고 또 관리를 꾸준히 네, 해나가는 이게 이제 경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썩은 사과가 자꾸 조직을 힘들게 하고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고 직원들 같이 막 나가고 본인은 안 나가면서 직원들 나가고 이런 것들이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빅마우스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개선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회사의 의사결정에 이제 대표로 몰리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분산 작업을 통해서 양이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표가 양은 줄어드는 대신에 어때요? 의사결정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직원들의 복지, 직원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잠깐 쉬어가자고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큰 네, 몸인데 옷이 작고 또 몸은 작은데 큰 옷을 입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중소기업은 대기업 방식의 네, 경영을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대기업 네,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있죠. 대기업 출신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실에서 말씀드리면 네, 현장 특히 작은 회사들 현장을 잘 모릅니다. 왜? 네, 다 현장은 대기업들은 그죠? 하청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죠? 또 현장에 물론 가본 경험은 있겠지만 현장의 생리를 잘 모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사실은 어렵고 추상적인 어떤 솔루션만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네, 주변의 멘토, 주변의 전문가, 주변의 어떤 박사, 뭐 많죠. 컨설턴트, 코치. 하지만 이 문제를 그때 정확히 진단하고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네,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네, 중소기업에 맞는 경영 솔루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배 네, 성장 방정식. 네, 중소기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한 100명 정도의 어떤 솔루션을 지금 제가 확장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때로는 한 50명 정도 의 조직에 아주 최적화된 또는 뭐 10명 이하의 조직에도 최적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이나 세미나가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7대 도시를 돌면서 한참 이렇게 서울, 경기도 활동할 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호남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OS를 우리 기업들에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회사, 또 삼중구에 빠진 회사, 네, 또 뭐 우울증에 빠지면 이제 때려치고 싶다, 팔아버리고 싶다, 또 자살 어떤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강의한 내용을 이제 PPT로 소책자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다들 반응이 그건 거예요. 강의를 오지 않은 분들은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판을 19년도요? 19년, 18년도 네, 해설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판을 써놓으니까 네,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네,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영팀이 짜지고요. 매주 경영회의를 가서 제가 1시간만 했어요. 제가 한 일은 뭘까요? 네, 회의하는 방법, 회의를 준비하는 방법, 그죠? 준비해야 될 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방법. 또 처음에는 제가 회의를 하고 점차 이제 그 리더가 회의를 진행하게 하고 또 리더가 부재시 또 백업이 돼야 되니까 또 부팀장, 부실장 승진도 시켜주고요. 연봉 협상도 해주고 해서 네,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이 되도록 해서 이러한 이제 조직의 실제 내부까지도 네, 신뢰를 얻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힘들 수 있지만 또 해보지 않은 거니까 네, 따라오면 조직이 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신뢰죠. 네, 아무리 좋은 말도 신뢰가 없으면 의심하고 따라가 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CS 교육, 네, 인성 교육, 직급자 교육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 사례는 이제 두 번째 회사의 사례인데 아까 20명에서 이제 30명 넘어가는데 똑같은 이제 규모인데 네, 전 직원이 사직서를 때.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대표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팀장한테 찾아갈 거예요. 팀장도 나 바쁘니까 왜 기술자잖아요. 기술자. 네. 어떤 인간관계 훈련을 받았다든지 또 직원들의 관리 차원에서 소통을 그죠? 이렇게 신입사원 때부터 배운 게 아니라 기술자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는 게 따로 없어요. 승진도 그냥 기술이 늘고 고객 수가 늘면 담당 고객 수가 늘면 승진했던 거지 직원들 관리 잘해서 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명, 15명까지는 먹히는데 이제 10명, 15명, 20명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이런 공통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방정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고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결과에 의해서 고객사의 만족도가 껑충 뜁니다. 네. 기존에 클레임 많던 고객사들이 어때요? 클레임이 줄어들었죠. 또 직원들이 친절하죠.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죠. 그리고 직원들은 어때요? 네. 수십 개, 수백 개 클레임이 사라지니까. 네. 자기 업무 질도 좋아지죠. 일찍 퇴근하고. 대부분 기공사들이나 이 작업자들이요. 하루에 뭐 예를 들면 100개를 해야 된다. 업무를. 그러면 클레임이 한 30개예요. 그 클레임 30개만 사라져도 나머지 70개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했더니 직원들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단연 대한민국 1위에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듯 첫 번째 사례에서 우울증에 걸린 대표님 사례. 그다음에 두 번째, 전 직원이 사직서를 냈던 회사. 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솔루션이 필요하다. 네. 뭔가 중구난방, 그죠? 이리저리 탐색, 그죠? 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그다음에 실패 비용, 클레임, 또 직원들 이탈,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탈. 이게 실패 비용이죠. 예. 그다음에 탐색 비용, 어떤 게 맞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누가 잘 만드는지, 또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면 그죠? 쓰지도 않고 또 다음에 또 예산 또 만들어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이건 아니다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탐색 비용이죠. 그다음에 기회비용이 찾아옵니다. 아까 새로운 고객이 예, 네, 서비스가 좋다, 또 여기 품질 좋다 입소문으로 인해서 고객이 찾아오죠.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자면 어떻게 조직에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대표가 성장해야 된다. 대표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대표가 화를 내면 안 된다. 물론 이런 솔루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찾아낸 솔루션은 조직 전체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직급 간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그걸 이제 조직 활성화라고 하죠. 자, 그러한 해법으로 찾아냈더니 대표님이 딱 한 달 되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 머리가 말끔해요. 네. 대표님 오셔서 대신 회의해주고 또 회의도 못하던 직원들이 스스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고 또 직원들의 불만을 경청하게 하니까 네, 그동안은 저 혼자 해결하던 것을 이렇게 인재들이 함께 해주니 정말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요 우울증약을 끊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네, 진짜 제주도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비전을 정확히 공유해야 된다. 혼자가 안 되면 네, 주변에 진짜 전문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진짜 네, 전문가죠. 대화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현장 감각이 있는지 또 실제로 해법, 솔루션이 명확한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핵심 인재들과 공유하십시오.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의 역할 서너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네, 저의 역할을 또 줍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들의 신뢰를 네, 인터뷰만으로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5년 된, 10년 된 변하지 않던 회사가 단지 한두 번의 인터뷰로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다. 엄청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을 짜라. 네, 팀을 짰었죠. 그 다음에 그 팀이 작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니네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무리 관리자라고 해서 회의하러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회의하는 어떤 것이 과연 필요해? 이런 직원들의 평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장들, 실장들이 회의하더니 내 업무 또 우리 회사의 어떤 대우, 복지 이런 게 해결이 됐네? 이게 의사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작은 성과들은. 그 다음에 조직에 이제 하나하나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워크샵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실행조직. 어때요? 이제 파트별로, 부서별로, 직급별로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작은 체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찍 퇴근하는 거. 대표님이 또 팀장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는 거죠. 뭐 체험이 점점점 쌓여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첫 단계 3개월. 이제 어떤 회사는 3개월 만에 네, 뭐 조직에 전파하는 것까지 가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6개월 만에 네, 조직 전파. 제주도에 있는 기업은 6개월 차 정도 됐을 때 전 직원 워크샵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도전은 또 뭘까요? 네, 이제 내부 정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해야죠. 치과 고객을 늘리고, 네, 고객을 또 기존에 좀 매출이 빠진 고객들 찾아가서 다시 또 재활성화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세일즈 또는 고객 관리 또는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이 또 직원들 이제 실장급들이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또 그 아까 실장 팀장급들이 이제 경영팀을 구성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실무팀 또 실무 경영팀을 짜서 또 예, 직급자들이 또 팀장급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급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체계로 이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네 1년 만에 전체 조직이 완전히 일사불란하고 또 조직 활성화가 정말 잘 되는 회사.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오르겠죠. 자,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면 클레임이요. 한 일주일에 제가 가면 100개 정도, 200개 정도 클레임이 있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그 클레임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또 매출은 어떨까요? 네,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매출보다 먼저 좋아진 게 뭐예요? 네, 클레임이 줄어들고 네, 직원들의 어떤 시간 일찍 퇴근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네. 재료비, 그다음에 뭐 어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고 네, 순수 노동비죠. 그리고 이제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니까 어때요? 직원들 포상, 또 연봉 상승 뭐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완전히 성장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스스로 이제 경영자라는 어떤 신념이 명확하게 박혀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팀들이 진행을 지금은 원활하게 매주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워크샵도 스스로 계획해서 워크샵 할 때 주제도 잡아서 가고요. 또 저한테도 이렇게 한 번씩 초대해서 워크샵 때 참가하라는 또 요청도 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에는 한 가지 해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4일차에서 또 성공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꼭 11차까지 꼭 중도에 하차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물론 당장 매출, 당장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셔야 되는 것들이 현안 문제들이 있지만 10일간 반드시 듣고 다시 한번 우리 회사를 어떻게 사업 구조를 재편할 것인가, 사업 구조를 새롭게 성장하는 회사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금방 또 2021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